얘기가 나오는데요. 김무성 대표의 측근인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최근 윤상현 정무특보의 발언, 이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윤상현 특보는 평소 대단히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이 균형감이 좋은 그런 정치인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도저히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발언 당시에 윤 특보가 혹시 취중이었는지, 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발언이 아니라 단순한 실언이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요. 네. 이제 겨우 박근혜 정부 임기의 반을 지났고 다음 대선까지는 아직 2년이 훨씬 넘게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에는 세월호,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이 사실상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죠. 네. 이제 겨우 국정 운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반이 갖춰진 상황에서 네. 왜 이런 시점에서 벌써부터 다음 대선 후보를 놓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자칫 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기고 예.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네. 이 4대 계획에 우리 집권당으로서 새누리당이 모든 역량을 모아서 총력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아쉬운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윤상현 의원의 발언, 그러니까 워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김무성 대표로는 안 된다라든지 무슨 지금 대선 주자는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워딩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그 발언 이후에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흔히 말하는 김무성 불가론이 아니라 당내 이제 다양한 후보군을 통해서 좀 이제 역동성과 좀 이 다양성을 좀 추구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그렇군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방송 인터뷰가 아니고 신문 쪽이어서 일단 해당 신문에서 제가 그 녹취한 부분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당 지지율이 40%대인데 김 대표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어서 아쉽다.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들 중에 차기 대선에 도전할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라면 불가론이라기보다는 대선 후보 확장론 이것이 더 적당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정무특보로서 정말 때이른 그런 차기 대권 권력 갈등을 당내에 이걸 표면화시켜서 예. 아무 실익이 없는 그런 주장을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당대표가 더욱더 분발해야 된다. 네. 그런 취지로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좋게 받아들이고자 하지만은 참 하여튼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적절치 않아요. 더군다나 오픈 프라이머리까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김무성 당대표가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계특위 협상이 남아있고 정계특위에서 여야 간의 최종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어렵다. 네. 그러면 앞으로 새누리당 내년 4월 총선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렇게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께서 이런 발언으로 이 정부를 혹시 흔들어서 레임덕을 조기에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김무성 대표에게 권력이 쏠리면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올까봐 이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한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충정심으로 했다 그러면은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당대표가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듯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스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작년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때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바람은 이 당청 관계가 수평적으로 좀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바랬는데 대략 김무성 당대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라 그러면은 예. 앞뒤 전후 사정을 안 그리고 지금 뒷받침하려고 그런 뭐 적극적인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더군다나 뭐 윤상현 의원 말대로 20%대밖에 지지밖에 안 되는 사람을 네. 뭘 그걸 일찌감치 대통령의 권력이 누수가 올까봐 경계할 필요가 있겠냐?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자, 더군다나 예, 중요한 예. 것은 예. 아직 김무성 대표가 대선 출마설 밝힌 것도 아니고 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당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지극한 정성을 보이고 있는데. 예. 아니 근데 이런 해석은 생각해도 이런 해석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상 그 대선 후보군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여권에서는 김 대표가 가장 두드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흥행이나 다양한 경쟁 구도를 위해서 친박 후보들을 더 등장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해석. 뭐 그거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사실상 내년 총선을 치르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임기가 솔직히 자기 대선을 한 1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 그런 시도가 되는 것은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네. 탓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네.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좀 국정 운영의 드라이브를 정말 제대로 걸고 우리 당도 이걸 뒷받침해가지고 이걸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왜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보면 소모적으로 당의 역량을 분산시키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좀 때이르고 위험한 발언을 했는지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윤상현 의원이 독자적으로 그런 말을 했겠는가. 무슨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아시다시피 예. 대통령께서 이미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의 운영에 있어서 세세하게 대통령이 또 관심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 예. 전혀 그런 또 지금까지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그렇게 입장을 가진 분도 아니고요. 낭설이다. 네. 그런 솔직히 만일 대통령이 어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입장이 있다면은 김무성 당대표를 통해서 네. 충분하게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도 김무성 당대표가 대통령의 입장이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집권당 대표로서 그런 균형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윤상현 의원의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에 이어서 서청원 최고위원도 역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입장 밝혀라 압박하고 나섰는데 자 이렇게 되면 오픈 프라이머리 추진이 좀 동력을 잃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은 김무성 대표 혼자만의 소신이 아니라 우리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확고한 입장이고 또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다만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고 또 이 태도 변화가 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우리가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개특위를 통해서 야당과 마지막까지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 공천제의 취지와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든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우리 적정 분열의 어리송을 빙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될 때 그때 우리 의원들이 또 모이고 의원 총회를 통해서 우리 당론을 수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했어야지 일부 흔히 말하는 정치색을 가지고 이걸 강요하고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죠. 최근 들어서 김무성 대표의 사위의 마약 문제, 부친의 친일 논란, 연일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다. 뭐 이런 표현도 했던데 의도적인 김무성 흔들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걸로 보시는지 또는 친박 비박 간에 지금 확전이 되는 상황인지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김무성 당대표가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힘든 시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이 힘든 시기를 틈타서 김무성 흔들기에 나서는 것은 설마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 우리 당에 그러실 분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것은 이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새누리당에 대한 명백한 해당행위죠. 네.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의도적인 김무성 흔들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네. 의도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 당내 갈등으로 이제 비화시키고 예. 우리도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이 집권당이 당내에서 권력 갈등 그런 헤게모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헤게모니 싸움하면요. 우리 국민들은 정말 실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김무성 대표가 좀 이런 뭐 정치적인 공격이 있더라도 본인 자제하려고 그러고 예. 또 주변에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알겠습니다. 예. 김 의원께서 뭐 다른 방송 또 인터뷰가 있어서 29분까지 끝내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여기서 끝내드려야 될 텐데 다른 방송에 나가셔도 여기서 하신 거 이외에 더 나올 얘기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저희 새누리당도 예. 이제 아무래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번 대통령 대구 방문 때 우리 예. 현역위원들 뭐 접근을 금지한 그런 부분에 좀 날선 오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류가 있죠. 알겠습니다. 또 그렇지만은 우리 새누리당은 단합합니다. 단합하고 또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한시도 잃어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